어떤 분들은 항시 소리를 달고 다니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심하면 무릎 안이 붓거나 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라라 정형외과 박수성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무릎 통증 중에서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고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딱딱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병은 이제 추벽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그 추벽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추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추벽의 위치는 이 무릎뼈, 슬개골과 이 대퇴골, 허벅다리뼈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무릎 전반적으로 감싸고 있는 활액막이라고 하는 관절의 껍데기가 있는데 그 중에 두터워진 막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안쪽에 위쪽, 바깥쪽에 위쪽, 그리고 안쪽에 아래쪽, 안쪽에 바깥쪽, 이렇게 4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의 추벽이 어렸을 때 생후 6개월째까지는 누구나 다 존재해요. 근데 이 부분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도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는 안쪽에 위쪽에 추벽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평상시 때는 진짜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정 자세에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딱딱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근데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저희가 크게 병적으로 보진 않는데요. 이 소리가 나면서 자꾸 뭔가 부자연스러우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해질 경우에 이건 우리가 병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추벽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부분은 일단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후천적으로도 물론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벽증의 일부가 다치거나 혹은 운동하거나 혹은 수술 후의 유착으로 인해서 생긴다거나 해가지고 이 추벽이 두터워지는 경우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일단 소리입니다.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미미한 불편감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소리를 내야지만 좀 편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항시 소리를 달고 다니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심하면 무릎 안이 붓거나 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적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추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약간 다시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통증을 유발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병적으로 간주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치료를 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대부분은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보통 자극이 되는 유발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린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피할 수 있게 우리가 안내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온열요법들 이런 것들이 좀 추벽을 연하게 만들어줘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아프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소염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소염제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 안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관절 강내 주사, 연골 주사라고 하는 윤활제를 써서 추벽이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요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불편하고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남들에게 보기도 너무 이제 부끄럽고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추벽을 제거하는 수술을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추벽을 단독으로 제거하는 수술은 제가 이제 무릎 수술을 정말 많이 하지만 사실 되게 드뭅니다.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부에 이제 연골판 파열이 있거나 혹은 연골에 이상이 있어서 연골 수술을 하거나 할 때 같이 겸사겸사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추벽 자체만 제거하는 수술하는 경우는 대단히 흔치는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수술 전 단계에서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그 소리가 혹시 안 나게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예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법의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요법이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 무릎뼈 주변에 추벽이 있게 되니까 무릎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의 위치를 평상시보다 안정적인 위치로 바꾸게 되면 추벽이 걸리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강화시키는 대퇴사두근 운동이나 혹은 무릎의 바깥쪽 안쪽 대퇴근을 강화시키는 고관절 강화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예방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통증이 없는 와중에서는 운동을 하고 지내시라, 자신 있게 근력을 강화시키고 지내시라고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추벽 증후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너무 심하고 통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 자체는 비교적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무릎뼈 주변의 운동, 대퇴근 강화 운동들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지내시면 무릎에 소리 나는 질환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추벽 증후에 대한 내용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